자, 48페이지를 펴시면 마찰전기. 여러분, 원자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우리 1단원 시험 봤으니까 원자 어떻게 생겼는지 친구 없는 동문이 말해봐. 저요? 원자는? 원자는 그 원자 핵과 가운데에 원자 핵 플러스 띄는 거.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종문이 안 맞죠? 맞어요. 아, 종문이가 얘예요? 네. 그럼 한 명은 누가 하는 거죠, 지금? 자, 이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문제는 핵은 가운데 가만히 있고 전자는 움직일 수 있는 거 알지? 자, 원래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은 어때? 같아요. 똑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야? 중성이지. 자, 근데 이 전자는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것도 알죠?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알고 있어? 모든 물체는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얘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 볼펜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우리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아서 중성인데, 자, 내가 이 볼펜을 중성이 아니게 만들고 싶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물질 딱 접촉을 해가지고 뭐랑 접촉을 해? 전화를 띄는 물질. 아,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전하를 띈 물체는 어떻게 만들 건데? 내가 이 볼펜을 전하를 띄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 펴가지고 다른 걸로 문지르면 돼요. 머리카락 같은 데 갖다 문지르면 된단 말이야. 다른 물체하고 문지르면 어떻게 돼? 둘 중에 한 놈은 전자를 뺏기고 나머지 한 놈은 전자를 얻어서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을 한다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자,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플라스틱 막대기라고 칩시다. 기본적으로는 중성이야. 원자핵과 플러스의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으니까. 근데 내가 얘를, 자, 털가죽 좋아요. 털가죽 같은 걸로 얘를 막 문질러. 자, 얘를 막 문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놈 중에 한 놈은 전자를 주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어. 한 놈은 전자를 받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주는 걸 좋아하는 애가 받는 걸 좋아하는 애한테 지 전자를 준단 말이야. 자, 누가 주는 걸 좋아하냐? 털가죽이 주는 걸 좋아해. 그럼 털가죽이 지가 갖고 있는 전자를 몇 개 얘한테 줘요. 그럼 봐라. 털가죽 입장에선 전자를 뺏겼지? 전자를 잃었으면 이제 무슨 전하를 띄는 거야? 전자를 쓰면 플러스. 플러스를 띄겠지. 털가죽은 플러스를 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막대기는 전자를 얻었잖아. 그럼 이 얻은 놈은 무슨 전하를 띄는 거야?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거야. 자, 중요한 건 털가죽이 전자를 잃었다고 해서 이 털가죽의 전자가 1도 안 남은 거야? 하나도 안 남은 거야? 다 준 거야, 지 전자를? 그건 아니야.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 중에 몇 개만 준 거야. 일부만 준 거야. 어쨌든 잃었으니까 자기는 플러스가 되고 막대기는 얻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돼.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를 문질렀더니 한 놈은 풀이 되고 한 놈은 마가 되더라. 전하를 띄게 되더라. 이런 현상을 한 단어로 뭐라 그래? 대전. 오, 어떻게 알아? 저요? 찍었어요. 이렇게 중성이었다가 풀마를 띄게 되는 현상, 이걸 대전이라고 불러. 대전.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전하를 띄게 되는 물체, 털가죽이랑 막대기처럼 전하를 띄게 되는 물체를 뭐라고 불러? 대전체. 그렇지. 둘 다 대전체야. 근데 한 놈은 플러스 대전체고 한 놈은 마이너스 대전체인 거야. 그러면 털가죽이 전자를, 지금 내가 3개 잃은 그림을 그려놨죠? 털가죽이 3개 잃었어. 그럼 막대기는 3개 얻은 거지. 잃은 놈하고 얻은 놈의 전자의 개수는 무조건 똑같아. 3개 잃었으면 3개 얻는 거. 그러니까 두 놈이 띄는 전하의 종류는 반대인 대신 둘이 띄는 전하의 세기는 똑같다. 이해했어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문지르면 무조건 한 놈은 풀이 되고 한 놈은 마가 되게 돼 있어. 둘 다 풀이 되고 둘 다 마가 될 수 있어? 그렇게는 안 돼. 왜? 왜 둘 다 풀풀이 되거나 둘 다 마마가 될 수 없어? 그 전자랑 그 원자 핵의 개수가 일정해서. 한 놈은 잃는 놈이 있다면 무조건 한 놈은 얻어야 되기
되기 때문이야. 둘 다 잃을 수는 없는 거야. 응? 둘 다 얻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문지르면 무조건 둘이 띄는 전하의 종류는 같아 달라. 같아요. 달라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 맞아?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문지르면 둘이 띄는 전하의 종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한 놈은 잃고 한 놈은 얻을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한 놈은 플러스가 되고 한 놈은 마이너스가 돼서 자, 얘네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청력. 아, 무슨 힘? 전기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다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전기력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잖아. 청력, 인력. 그래, 땡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 마찰시킨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청력이겠어? 인력이겠어? 인력이요. 왜? 서로 끌어당기는. 서로, 그러니까 왜 끌어당기는데? 그 물체 그 전하가 달라가지고. 그래! 땡겨, 아니, 서로 문질렀으면 둘이 뛰는 전하의 종류가 무조건 반대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무슨 힘이야? 인력. 땡기는 힘. 문지르면 항상 둘 사이에 땡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왜? 왜 땡기는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 둘이 뛰는 전하의 종류가 반대니까. 이해했어? 자, 이렇게 대전이 됐어. 그러면 한 번 플러스로 대전된 저 털 가죽은 이제 영원히 플러스냐? 저 막대기는 영원히 마이너스야? 내가 얘를 털가죽으로 문지르면 얘가 영원히 이제 플러스를 띄어서 변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시간이 흐르면 다시 돌아와. 중성으로.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나중에 다시 중성이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대전된 물체가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대전의 반대말. 야, 장난하냐? 대전의 반대말. 방전이야, 방전. 알겠어?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나중에 방전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전자가 이동해서 대전이 되는 걸 문질러서 전기를 띄었다. 그래서 무슨 전기? 이렇게 문질러서 띄는 전기를 마찰전기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 정전기. 우리 정전기 언제 잘 일어나? 저희요. 그 패딩 입어서 하면 패딩 언제 입냐? 겨울. 그지? 정전기는 주로 겨울에 잘 일어난다? 왜 겨울에 잘 일어날까? 추워서? 맞아. 그치. 건조해서야. 이게 추워서가 아니라 습도가 낮아서 건조할수록 정전기는 잘 일어나게 돼 있어. 마찰전기도 마찬가지야. 자, 예를 들어 내가 빗으로 머리를 빗는다 치자. 그럼 빗으로 머리를 막 빗으면 건조할 때는 머리카락이 막 미친 년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알지? 빗에 막 이렇게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치? 이런 게 마찰전기야. 그러면 이렇게 막 떠있는 머리를 다시 가라앉히고 싶으면 어떻게 해? 물, 그치. 건조해야 잘 된단 말이야. 마찰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기는 거야. 다른 이름으로는 정전기라고도 부르는 거야. 오케이, 잘하네. 자, 마찰전기, 정전기라고도 한다. 같은 말 밑줄 한번 쳐보시고. 자, 그러면 내가 똑같은 털가죽. 자, 털가죽끼리 문질렀어. 마찰전기 생겨 안 생겨? 똑같은 털가죽끼리 문질렀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왜 안 생길까? 둘이 같은 전에 떠서. 자, 털가죽끼리 문지르면 전자가 이동을 하게 안 하게? 안 해요. 해요. 털가죽끼리 문질러도 하는데 뭐가 문제야? 얘가 얘한테 주는 거랑 얘가 얘한테 주는 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애들끼리 문질러야 주는 애와 받는 애가 생기면서 풀마가 생기는 거야. 같은 애끼리 문지르면 이동을 하긴 하는데 이동하는 개수가 똑같아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해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 네 머리카락에다 문질러야지. 중요한 거, 플러스는 이동을 해 안 해? 걔는 안 움직이는 거야. 누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마이너스, 전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겠죠? 플러스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마찰전기가 생기는 까닭. 서로 다른 물체끼리 마찰시키면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플러스는 이동을 안 해요. 마이너스만 이동하는 거예요. 잃으면 플러스, 얻으면 마이너스. 알고 있죠? 잃으면 플러스, 얻으면 마이너스.
자, 이렇게 전기를 띠는 현상은 대전.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된 물체는 대전체. 근데 한 번 대전됐다고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다시 중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그러면 누구는 플러스가 되고 누구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정해져 있냐? 전자를 잃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고 얻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걸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야. 봐봐. 잃기 쉬운 애들일수록 플러스가 되기 쉬운 거고 얻기 쉬운 애들일수록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 건데 털가죽 봐라. 제일 잃기 쉬워. 그러니까 쟤는 누구랑 문질러도 다 지가 버려. 전자를 지가 줘. 그러니까 지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럼 봐라. 내가 털가죽하고 유리를 문질렀어. 누가 플러스가 돼? 유리. 야, 이 그지야. 플러스에 가까운 애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털가죽이랑 유리를 문지르면 누가 플러스가 된다? 털가죽. 털가죽이 플러스가 되고 유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유리랑 명주를 문질렀어. 유리. 그럼 유리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에 가까운 애가 전자를 잃는 거 얻는 거? 플러스 아까 아니라 전자를 잃는 거. 잃는 거.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전자를 얻는 건데 누구랑 문지르냐에 따라 내가 풀이 될 수도 있고 마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어? 자, 이 중에서 가장 대전이 잘 될 것 같은 애 두 명만 골라보자. 얘네들을 문지르면 대전이 제일 잘 된다. 털가죽. 털가죽이랑 플라스틱. 제일 양 끝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일수록 제일 대전이 잘 되는 거지. 이해됐어? 쉽죠? 이렇게 대전되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이거를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아마 대전열을 외우라고는 안 할 거야. 이거를 쫙 줘놓고 누구랑 누구를 마찰시켰다, 누가 무슨 전화를 띄게 되냐 이렇게 아마 물어볼 거야. 옛날에는 대전열을 외우라고 했어. 근데 지금은 외우라고는 안 할 거야 아마. 오케이.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 아까 머리카락 달라붙는 거. 그 다음 스웨터 벗을 때 찌찌직 소리 나는 거 다 정전기지. 정전기. 그리고 랩도 마찬가지야. 니네 랩이 무슨 접착제가 발라져 있는 것도 아닌데 막 그릇에 짝짝 달라붙잖아요. 이게 랩과 그릇 사이에 마찰전기에 의해 가지고 서로 풀말을 띠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야. 이것도 다 마찰전기고 치마가 막 스타킹에 이렇게 감기는 거 모르겠지? 치마가 스타킹에 감기는 걸. 이게 걷다 보면 스타킹이랑 치마가 막 마찰을 해갖고 얘네들 사이에 마찰전기가 생겨요. 그럼 둘이 서로 끌어당기니까 막 달라붙고 이러는 거야. 이런 게 마찰전기의 예다. 아니면 뭐 먼지털이 왜 먼지털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먼지가 있는 곳을 쓸면 먼지가 쫙 달라붙는 걸레 같은 게 있어. 이런 것도 다 마찰전기야. 얘를 먼지랑 마찰시켜가지고 마찰전기를 일으켜서 인력으로 먼지를 달라붙게 하는 거. 다 이런 걸 마찰전기 혹은 정전기라고 부른다. 안 어렵지? 오케이. 아, 너무 쉽다. 자,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전기력엔 두 종류가 있다. 아까 뭐하고 뭐? 인력이랑 청력. 자, 인력은 누구 사이에 작용해? 인력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걸 띄워야 인력이죠. 풀마 사이가 서로 땡기는 거잖아. 그럼 청력은 서로 같은 걸 띄는 애들끼리 밀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봐라. 둘이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띄면 지금 서로 밀어내고 있다. 둘이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띄면 지금 서로 땡기고 있지요. 이런 걸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봐라. 이게 뭐냐면 이 빨대 A를 털가죽으로 막 문지른 거야. 그래 놓고 문지른 털가죽을 가까이 한 거야. 자, 빨대 A는 끌려올까 밀려날까? 밀려날. 띠로리. 자, 다시 봐. 이 털가죽으로 저 빨대를 문지른 거야. 위에 대전열 보고 대답해봐. 털가죽과 빨대가 뭘로 만들어졌어? 플라스틱이지? 그럼 털가죽은 뭘 띠겠어? 털가죽은? 털가죽이 플라스틱이에요. 아니, 빨대가 플라스틱이라고. 야, 왜 누가 왔어? 고세를 못 참고. 다시 봐봐. 이제 털가죽으로 저 빨대를 문지른 거라니까. 털가죽은 플러스를 좋아하고 플라스틱은 마이너스가 되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지금 문지른 상태니까 털가죽이 무슨 전하를 띈 상태야? 털가죽이 위에 대전열 보고 대답해봐. 털가죽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상태죠. 자, 빨대 A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상태겠지? 그 상태에서 털가죽과 빨대를 가까이 하면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인력. 서로 땡길 거 아니냐. 그치? 근데 자, 이번에는 이 빨대도 털가죽으로 문지른 빨대, 요 빨대도 털가죽으로
쪽으로 문지르는 빨대야. 자, 둘 다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이 경우는 두 빨대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 청력. 마이너스를 띠는데 아이 생각을 좀 해봐. 둘이 밀겠죠? 그럼 요 빨대 A는 저 뒤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청력이 작용해서. 이해했어? 오케이. 이게 인력과 청력이야. 너무 쉽잖아. 자, 그럼 이제 50페이지.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전하를 띠지 않은 물체를 전하를 띠게 만들고 싶어. 응? 대전시키고 싶어. 가장 쉬운 방법은 문지르는 거야. 털가죽 같은 걸로 머리카락에 뭐 이렇게 문지르든가. 자, 근데 내가 얘를 대전시키고 싶은데 손 안 대고 대전시키고 싶어. 안 문지르고 대전시키고 싶어. 어떻게 하게? 막대. 막대 뭐 어떡할 건데? 금속 물체. 얼씨구 아닙니다. 무조건 금속에 갖다 댄다고 대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를 문지르지 않고 손 안 대고 대전시키고 싶다. 방법은? 검정기. 정전기 유도. 나 그게 뭐냐고 이 왼수야. 내가 정답을 요구하는 거야? 자, 봐봐. 얘를 대전시키고 싶어. 근데 얘는 지금 대전이 안 된 물체야. 자, 손 안 대고 대전시키고 싶잖아? 얘를 매달아 놓은 후 대전이 이미 되어 있는 다른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미 플러스로 대전된 막대기를 가까이 가져가면 여러분, 이 막대를 금속 막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속 막대. 그럼 이 금속 막대 안에도 얘 원자로 이루어진 애들이니까 이 금속 막대 안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있겠죠? 근데 그 양이 같아서 지금 중성인 상태잖아. 그쵸? 자, 근데 내가 플러스를 띤 물체를 가까이 했어. 가져가서 갖다 붙인 게 아니야. 그냥 가까이 이렇게 가져다만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여기에 플러스가 있다. 인력을 받겠죠. 난 플러스를 좋아하는데 그럼 어느 쪽으로 몰려가냐? 이 플러스 대전체에 가까운 쪽으로 몰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쪽 끝을 A라 하고 이쪽 끝을 B라 하면 이 금속 막대 안에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막 몰리겠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A야 B야? B가 마이너스. B 쪽으로 막 몰리겠지. 왜냐면 여기에 플러스를 띠는 애가 있으니까 쟤를 좋아하니까 막 B 쪽으로 최대한 몰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안에 전자들이 막 이쪽으로 몰려가가지고 B 끝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주의할 점은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 이 안에 금속 막대에 마이너스 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도 있잖아요. 원자 핵은 어떻게 될까? A로 갈까? 자, 원자 핵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원자 핵은 이 안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 전자들만 B 쪽으로 몰리는 거야. 그럼 B에 마이너스가 쏠렸으니까 B는 무슨 전하를 띠고? 이쪽은 살짝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가 저기 쏠렸잖아요. 그럼 A 쪽은? 플러스. A는 마이너스가 저쪽으로 다 몰려가 버리고 플러스만 남았기 때문에 플러스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손을 안 댔는데도 양쪽이 서로 반대되는 전하를 띄었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정전기 유도. 다시 뭐라고? 정전기 유도. 뭐가 정전기 유도인 거야? 원래 중성인 물체를 매달아 놓고 전하를 띄고 있는 애를 가까이 하면 양 끝이 서로 반대 종류의 전하를 띄게 되는 현상. 이걸 정전기 유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봐라. 내가 갖다 놓은 대전체는 플러스였어. 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같은 전하를 띠는 거야? 반대 전하를 띠는 거야? 내가 가까이 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 전하를 띠고 먼 쪽은 같은 전하를 띠고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대전체를 플러스를 가까이 안 하고 마이너스를 가까이 했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마이너스를 띈 대전체를 갖다 댔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전자들은 어느 쪽으로 몰려? A 쪽으로 이번엔 몰리겠지. 왜? 마이너스를 싫어하잖아.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있네? 도망가야지. 이쪽에 몰린다고. 그럼 A가 무슨 전하를? 마이너스. 그렇지. B는 무슨 전하를? 플러스. 자, 플러스가 B 쪽으로 몰린 거야? 그건 아니야. 플러스는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플러스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마이너스가 A 쪽으로 몰려가니까 B 쪽이 마이너스가 많이 없어지면서 플러스가 된 것뿐이야. 플러스는 움직인 게 아니야. 이걸 잘 생각해야 돼. 플러스는 가만히 있어. 그럼 봐라. 여기서도 내가 마이너스를 띈 애를 가까이 했더니 서로 가까운 쪽에는 반대되는 전하가, 먼 쪽에는 같은 전하가 유도됐죠. 이게 정전기 유도야. 그럼 봐라. 내가 가까이 한 대전체하고 이 막대기에 가까운 쪽하고 둘이 반대 전하를 띠니까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 무슨 힘? 뭐하고 뭐예요? 자, 대전체하고 막대의 B쪽 아, 둘이 무슨 전하, 무슨 힘을 작용하겠어? 인력! 얘하고 이 끝하고 서로 반대 전하를 띠니까 끌어당긴단 말이야. 아까 전에 여기도 얘 플러스를 가까이 했더니 이쪽이 마이너스가 됐잖아. 얘네 둘 사이에 무슨 힘? 인력, 끌어당기는 힘.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 달아났던 막대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가까이 당겨져 온단 말이야. 왜? 가까운 쪽 끝이 반대 종류의 전하를 띄었으니까.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이렇게 대전체를 가까이 하니까 양 끝이 반대로 대전되더라. 뭐라고 부른다고? 전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라고 부른다고. 정전기 유도.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정전기 유도 밑줄 쳐 봅시다. 전기를 띠지 않은 금속 막대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금속의 끝부분이 전하를 띠는데 어떻게 전하를 띠냐?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로, 먼 쪽은 같은 종류로 대전됐더라. 이런 걸 정전기 유도라 그래.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항상 반대되는 전하로 대전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게 돼 있다? 인력이 작용하게 돼 있다.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실험해요. 그 콜라캔이죠, 콜라캔? 콜라를 다 먹고 콜라캔을 빈 알루미늄 캔 요거를 갖다 이렇게 놓고 내가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 같은 걸 하나 가까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콜라캔도 결국은 금속이잖아. 저 안에도 풀마가 다 있단 말이야. 자,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이 콜라캔 안에 전자들이 어떻게 되게? 한쪽으로 쏠려요. 어느 쪽으로 쏠릴까? A, B. B 쪽으로 전자들이 막 몰려. 왜?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를 좋아하잖아. 최대한 플러스에 가까워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들이 몰렸어. 자, A 쪽은 상대적으로 무슨 전하가 되는 거야? A 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A 쪽에 몰린 게 아니야. 계속 말하지만 플러스는 전체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데 마이너스가 B로 쏠리니까 A가 플러스가 된 거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대전체와 요 콜라캔의 B 쪽은 서로 반대 종류의 전하를 띄었기 때문에 둘 사이엔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 그럼 저 콜라캔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땡길 거 아니야? 콜라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인력. 인력을 받아서 이 대전체 쪽으로 대굴대굴 끌려온다니까? 왜? 반대되는 종류의 전하를 띄고 있잖아. 가까운 쪽이.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물론 먼 쪽은 같은 전하를 띠지만 가까운 쪽이 더 큰 힘을 작용하니까 끌려와서 막 떼굴떼굴 굴러온단 말이야. 인력을 받아서. 이해했어? 이게 정전기 유도라고. 알겠니?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이제 비커 위에 올려놓고 실험했는데 똑같아. 원래는 중성이었던 금속 막대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가까운 쪽이 마이너스로, 먼 쪽이 플러스로 대전되면서 둘 사이에 아마 인력이 작용하고 있겠지. 마찬가지. 그럼 이번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가 저 멀리 도망을 가면서 가까운 쪽이 플러스가 돼버리고 역시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겠구나. 뭘 가까이 하든 결국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 쉽죠? 이게 정전기 유도야. 아쉽다. 그래서 대전체와 금속 사이에는 무조건 인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가까운 쪽은 반대 전하를 띌 테니까. 됐니? 자,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만든 도구가 바로 검전기. 검전기 봤어? 네. 학교에서 보여줬어? 여기 배웠어? 네. 자, 그럼 검전기는 뭐 할 때 쓰는 도구인지 말해보실까?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여 응. 전체에 대전 여부를 알아보고 싶고요. 그러면 종문아,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세 가지 말해봐. 전하.
뭐라고? 물체가 필요했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 안 나와 있는데? 아, 물체의 대전 여부랑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의 비교,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교. 종문아, 책을 찾아서 대답하는 건 정말 훌륭하지만 내가 그 질문을 책을 읽는 걸 기대하고 한 질문이겠니? 얘들아, 이 검정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을 거야. 검정기는 이렇게 병 안에 위에는 금속으로 만든 판이 있고 막대기로 연결이 돼 있고 밑에는 얇은 은박지 같은 게 두 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 봤지? 자, 이 은박지 같이 생긴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금속 박. 박이 무슨 뜻이야? 은박지 할 때도 박을 쓰잖아. 이 박은 아주 얇다는 뜻이야. 박은 얇은 걸 부를 때 쓰는 이름이야.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여기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윗부분은 금속 판이고요. 여기는 이제 막대기, 요 밑에 얇은 은박지 같이 생긴 거 두 장이 금속 박인데 얘네는 판도 막대도 박도 다 금속이지. 안에 전자가 많아요. 원래 금속은 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는 거야. 여러분, 원래 검전기는 평소에는 그냥 박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예요, 평상시에는. 근데 내가 여기에 자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볼까? 여러분,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면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어디로 몰릴까? 판이야 박이야 이름으로. 금속 박으로 몰려요. 왜? 왜냐면 그 같은 물체에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니까 전자는 지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싫어하잖아. 최대한 멀리 가려고 한단 말이야. 청력을 받아서. 맞죠? 그래서 최대한 멀리 어디로? 금속 박으로 전부 도망을 가요. 전자들이. 맞습니까? 그럼 금속 박에 전자가 몰려요. 이쪽도 막 몰리고 이쪽도 막 몰려요. 둘 다 마이너스를 띠겠네요. 전자가 몰렸으니까. 둘이 같은 마이너스를 띠니까 두 박이 서로 어떻게 해? 밀어내요. 이러면서 요렇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 박이 둘 사이에 청력에 의해서 벌어지고요. 지금 판은 무슨 상태를 띠고 있을까? 무슨 전하를 띠고 있을까? 금속 판은? 플러스. 그쵸? 판은 지금 플러스를 띈 상태야. 왜? 왜냐면 그 마이너스가 그만큼 판에 있는 마이너스가 다 박으로 지금 갔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속판의 전자가 1도 안 남는 건 아니에요. 그죠? 조금 남아있는데 많은 전자가 박으로 갔기 때문에 금속판은 지금 전자가 모자란 상태. 그래서 플러스를 띄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검정기를 어디에 이용할 수 있겠냐 이거야. 자, 내가 이 물체가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어. 아니, 얘가 대전됐다고 내가 눈으로 딱 보면 지금 얘는 전화를 띄고 있구나. 이게 보여? 안 보인단 말이지. 눈으로만 봐서는 얘가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대전됐는지 알고 싶으면 검정기에 살짝 판에다가 가까이 해보면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대전이 됐다면 검정기의 금속 박이 어떻게 되겠어? 펴지는 거야. 마이너스를 갖다 댈 때만 펴질까? 아니지.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이 검정기에다가 자 플러스로 대전된 애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검정기 안에 전자들이 어디로 몰릴까? 박이야 판이야? 판. 이번엔 판으로 전부 몰려. 왜? 플러스가 왔어. 나 플러스 좋아하는데 전부 가까운 쪽으로 몰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막 몰려. 그럼 얘가 마이너스. 그럼 금속 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가 다 나가버렸잖아. 금속 박은 다 플러스가 되면서 역시 같은 플러스 밀어내면서 얘가 벌어진다는 거죠. 내가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든 플러스를 가까이 하든 검전기의 금속 박은 벌어지겠구나. 즉 가까이 했을 때 박이 벌어지면 얘가 대전이 됐다는 뜻이고요. 가까이 해도 안 벌어져? 얘는 대전이 안 된 물체구나. 이렇게 확인할 때 쓰는 게 검정기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검정기로 알 수 있는 것 1번 물체가 얘가 지금 대전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이거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검정기다 이거죠. 대전이 됐다면 박이 벌어질 것이고 안 됐다면 가까이 해도 안 벌어질 것이고. 그러나 자 이것만으로는 얘가 플러스로 대전된 건지 마이너스로 대전된 건지 알 수 있어? 거기까진 몰라요. 그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가까이 하면 벌어지기만 할 뿐 이게 풀인지 만지까지는 지금 알려주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대전된 것까지는 알겠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알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대전된 전하의 종류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띠로리. 자, 봐요. 대전된 거는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검정기가 원래는 이렇게 금속박이 붙어있고 중성 상태가 기본이에요. 그러나 검정기를 전체적으로 전자를 뺏어버려. 검정기를 전체적으로 전자를 뺏으면 우리 아까 전에 마찰전기 했을 때 전자를 잃으면 전체적으로 무슨 전하를 띠죠?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그렇죠. 이 검정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만들어놔. 전체적으로.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체가 다 플러스를 띠고 있고 이미 플러스를 띠고 있으므로 이 금속 박은 지금 서로 밀어내서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야. 중성인 검정기는 박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박이 벌어져 있는 건 얘는 이미 전체적으로 전하를 띈 대전된 검정기란 뜻이야. 자,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검정기. 그래서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플러스를 띤 물체를 가까이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검정기가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다.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 검정기 안에 전자가 1도 안 남아있는 거야? 그거 아니라 그랬어. 조금 있긴 있는데 플러스보다 지금 양이 적은 것 뿐이야. 그죠? 전자가 아직 조금은 남아있는 거야. 다 뺏을 순 없어. 그러면 남아있는 전자들이 어디로 갈까?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서 남아있는 전자들이 어디로 갈까? 금속박. 박으로 가요? 판으로 가죠. 내가 좋아하는 플러스가 왔어. 그나마 남아있던 전자들이 다 판으로 몰린단 말이야. 왜? 내가 플러스를 가까이 했으니까.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어? 오케이. 자, 아니 너무 목석처럼 앉아있어서 알아들었는지 내가 물어본 거야. 얘가 플러스가 이쪽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애들이 저기 몰려요. 그러면 금속 박은 그렇잖아도 전자가 모자라서 플러스를 띄고 있었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전자들까지 다 판으로 가버렸어. 금속 박의 플러스가 더 세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나마 남아있던 전자들이 다 가니까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보다 플러스가 더 강해져.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그렇잖아도 벌어져 있던 박이 더 멀어진단 말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플러스를 가까이 했더니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었던 애가 더 멀어지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띈 애를 가까이 하면 자, 그나마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이 어디로 몰릴까? 그나마 남아있던 마이너스들이 어디로 몰려 이번엔? 박으로 몰려요. 마이너스를 싫어하거든. 그래서 전자들이 야 가자 이러면서 여기 금속박에 막 몰려요. 그러면 금속박이 플러스를 띠고 있어서 이미 벌어진 상태였는데 그나마 마이너스가 몰리면 플러스가 좀 약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벌어져 있던 게 조금 오므라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자, 그러면 이미 플러스로 대전돼 있어서 벌어진 상태의 검정기야. 내가 이놈이 플러스로 대전됐는지 마이너스로 대전됐는지 모르겠어. 이미 플러스라서 벌어진 검정기에 가까이 했더니 벌어져 있는 게 더 벌어져. 그럼 얘가 뭘 띠고 있다는 뜻이야? 벌어져 있던 게 더 벌어져. 이게 뭘 띠고 있다는 뜻이야? 플러스를 띠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얘를 가까이 했더니 벌어져 있던 게 좀 오므라들었어. 그럼 얘는 뭘 띈다? 마이너스를 띠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즉 중성 상태의 검정기로는 뭐밖에 알 수 없어. 얘가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알 수 있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까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미 대전이 된 검정기를 써야 돼. 이미 대전이 돼서 벌어져 있는 상태의 검정기를 갖고 와. 그래서 가까이 했을 때 벌어진 게 더 벌어진다. 둘이 같은 전하라는 뜻이야. 가까이 했더니 벌어져 있는 게 좀 오므라든다. 둘이 반대 전하라는 뜻이야.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검정기가 플러스로 대전이 안 돼 있으면요.
만약에 검정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면 어떨까? 자, 이번엔 내가 플러스를 띄는 애를 가까이 했어. 그럼 이 검정기 안에 마이너스들이 어디로 몰려? 금속판. 자, 전부 이쪽으로 몰립니다. 플러스가 왔어. 그러면 금속 박은 마이너스 때문에 벌어져 있었는데 마이너스들이 전부 판으로 몰렸어. 그럼 금속 박의 마이너스는 양이 좀 줄었겠죠? 왜냐면 저쪽으로 몰려갔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벌어졌던 게 어떻게 돼? 조금 오므라들어. 오므라들었으니까 나랑 반대를 띠네구나. 이렇게 알아낸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띠네를 또 가까이 하면 그렇잖아도 많았던 전자들이 다 어디로 가버려? 전부 박으로 도망을 가. 박에 더 몰려. 그럼 박이 원래도 벌어져 있었는데 더 벌어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같은 전하를 띈 거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즉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고 싶으면 어떤 검정기가 필요해? 대전된 거. 이미 대전이 돼 있는 애. 그래서 이미 벌어져 있는 애가 필요해. 그죠? 가까이 했을 때 벌어진 게 더 벌어진다? 검정기랑 같은 전하라는 뜻이야. 가까이 했더니 벌어졌던 게 조금 오므라들어? 검정기랑 다른 종류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미 대전이 돼 있는 검정기를 다시 사야겠네요? 아니라는 얘기지. 이미 대전돼 있는 검정기를 따로 파는 게 아니야. 중성 상태의 검정기를 내가 대전시켜서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중성 상태의 검정기를 어떻게 대전시키는데? 어떻게 플러스를 띄거나 마이너스를 띄는 검정기로 바꿔서 어떻게 바꿀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내가 이게 지금 중성 상태의 검정기예요. 지금 오므라들어 있어요. 중성이에요. 이걸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만들려면 전자를 그쵸? 뺏어야 돼요. 전자를 잃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전자를 잃을 수 있을까? 어디가 플러스가 되냐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내가 만약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얘가 마가 되고 얘가 풀이 되고 이렇게 반대를 띄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띈 대전체 그 검정기를 만들어야 내가 대전체의 전하를 검사할 수 있잖아. 전체적으로 대전된 검정기를 어떻게 만드냐고. 아예 풀말을 애초부터 띄고 있는 검정기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자, 내가 얘를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 플러스를 띄는 대전체, 내가 얘가 플러스인지 알아야겠지? 이미 플러스를 띄는 대전체를 갖다가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갖다 붙여. 아예 접촉을 시켜. 그러면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이게? 정문아 울지 말고 말해봐.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이게? 마이너스 금속판. 그쵸 옮겨가요. 이게 정문이 말이 봐봐. 만약에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만 했으면 전자들이 여기 막 몰리고 여기는 풀이 되고 벌어지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아예 갖다 붙였잖아? 그럼 어떻게 되게? 진짜로 전자가 플러스가 왔어! 정말 쟤를 타고 막 나가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치워. 그러면 이 검정기는 전자를 잃었잖아. 전자를 잃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전자가 모자란 상태가 됐지.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의 검정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이야. 아니면 자, 내가 얘를 플러스로 만들고 싶은데 말이지. 내가 얘를 플러스로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가진 게 마이너스 대전체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나는 검정기를 플러스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플러스 대전체가 있었다면 갖다 붙이면 되는데 내가 플러스 대전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자, 이런 경우 마이너스를 가까이 해.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면 지금 어떤 상태야? 전자들이 전부 이쪽으로 도망을 가서 얘가 벌어져 있고 얘가 플러스가 돼 있는 이 상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뭘 하냐? 뭐죠? 네가 그려봐라. 손가락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손가락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 대전체예요. 사람의 몸 안에도
전자가 많아요. 우리도 몸이 다 원자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자 봐봐. 손가락이 없을 때는 내가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면 이 검정기 안에 전자들이 마이너스를 피해서 제일 멀리까지 도망을 가서 금속박에 몰린 거잖아. 근데 내가 손가락을 대는 순간 야! 도망갈 때가 생겼어. 여기 도망가 있던 전자들이 다 어디로 가게? 내 몸을 타고 더 멀리 도망을 가요. 내 몸을 타고 막 도망을 가다가 이제 내가 손가락도 떼고 이것도 치워버리면 이 검정기는 전자를 지금 잃어버린 상태가 되죠. 전자들이 내 몸을 타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 전자를 잃었으니까 얘 지금 무슨 상태?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검정기가 되면서 이렇게 벌어진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종문아 자냐?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잠이 와?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응용을 좀 해볼까요? 이번에는 지금 중성 상태의 검정기예요. 내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검정기로 만들고 싶어. 방법 두 가지만 해보자. 1번. 중성이에요? 지금 중성이에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하고 싶어요.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붙여요? 아니, 일단 갖다 대는. 나 마이너스를 만들고 싶은데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붙여버리면 전자들이 플러스를 타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플러스 대전체를 일단 갖다 대지 않고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만 한 후 금속 방해. 그렇죠. 있으니까 내 손가락을 어떻게 해? 여기다 갖다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 이번에는 그 손가락으로 전자 이동해요. 손가락으로 이동해요. 자,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으므로 전자는 최대한 플러스에 몰리려고 하겠죠. 아까는 마이너스를 가까이 했으니까 내 손을 타고 도망갔지만 이번에는 내 몸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인력을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내 몸에 있는 전자가 검정기로 들어왔잖아. 그리고 나서 손가락 치우고 대전체도 치우면 얘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왜냐면 전체적으로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해했습니까? 아니면 더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도 할 수 있어 사실. 그죠? 아예 마이너스를 띠는 애를 갖다 붙여도 돼요 사실은. 아예 마이너스를 띠는 애를 갖다 붙이면 이 마이너스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붙일 거면 내가 원하는 거랑 똑같은 대전체를 이용하고, 가까이 하고 손가락을 댈 거면 내가 원하는 거랑 반대 대전체를 이용하고. 근데 보통 문제에는 어떤 애들이 나와? 요 손가락 대는 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손가락을 대는 방법은 대전체와 반대되는 종류의 전화로 대전시키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 대전된 검정기가 있어야 대전체가 어느 종류의 전화로 대전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해했어? 자, 어려운 거 다 끝났다 이제. 자, 우리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 1번 물체가 대전이 됐나 안 됐나. 이거 할 때는 어떤 검정기만 있으면 돼. 중성 검정기만 있으면 돼. 그죠? 얘 대전 됐는지 안 됐는지만 알고 싶으면. 근데 내가 2번 대전된 전화 종류까지 알고 싶어. 이게 풀인지 만지 알고 싶어. 그럼 그냥 검정기로는 안 돼. 어떤 검정기 있어야 돼? 이미 대전이 된 검정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손가락 대는 방법 같은 걸 해갖고 이미 대전이 된 검정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야. 만들어 놓고 실험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떤 종류의 전화로 대전됐는지 알 수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간단해. 대전된 전화의 양. 얘가 얼마나 강하게 대전됐는지 알고 싶어. 가까이 했을 때 박이 조금만 움직이면 대전이 약하게 된 거야. 박이 많이 움직일수록 대전이 많이 됐다는 뜻이야. 뭐 이거는 중성 검정기만 있어도 알 수 있죠.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전이 많이 돼 있을수록 금속박이 많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검정기로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다.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전화로 대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정기의 대전체를 가까이, 어느 대전체? 마이너스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댔더니 어떻게 됐어? 전자들이 얘를 피해 내 손을 타고 멀리 도망갔어요. 전자를 잃었으니 검정기는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는 지금 봐라. 박이 어떻게 됐어? 벌어졌죠. 근데 손가락 가까이 했을 때 봐봐. 손가락을 갖다 댔더니 지금 박이 어떻게 됐어? 오므라든 거 보여? 그러다가 손가락도 띄고 대전체도 치웠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면서 다시 벌어졌죠.
그 다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게 만들고 싶어요.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 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플러스를 가까이 해서 내 손에 있는 전자들도 다 몰려와서 검정기로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 손도 치우고 대전체도 치우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검정기가 됐어요. 이때도 손가락을 대고 있을 때는 박이 어때? 오므라들어있죠. 여러분 이건 무조건이에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손가락을 대고 있는 때에는 무조건 박은 어떻게 돼 있는 상태? 오므라들어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손가락을 대고 있을 때는 박은 무조건 오므라들어 있다. 이거는 외워놔야 돼요. 알겠죠? 되게 잘 물어봐요. 글이라 그래요. 이렇게 네모칸 뚫어놓고. 오케이? 요게 검정기예요. 이 검정기까지 할 줄 알면 다 한 거야. 너무 쉽죠? 우리 요 53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53페이지 요거. 여러분 5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유제 세 문제는 저랑 풀어보실 건데 아까 알루미늄 캔 내가 얘기해드렸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막대를 캔에 가까이 했어. 그러면 캔 안에 있는 전자들이 다 어느 쪽으로? 대전체를 향하여 몰리겠죠. 그리고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를 띄어서 인력이 작용할 텐데. 자, 그림으로 따지면 몇 번처럼 되는 거야? 1번은 왜 틀렸냐? 아예 전자가 없으니까 틀렸고 2번은 왜 틀렸냐? 마이너스가 반대로 몰렸으니 틀렸고 3번 그렇다고 플러스가 없지 않죠? 없으면 안 되고요. 자, 4번이 답인데 5번은 그럼 왜 틀렸어? 전자가 지금 플러스 대전체의 반대쪽으로 몰렸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다면 대전체가 있고 이게 알루미늄 캔이면 자, 이런 그림이 있다면 이거는 맞아 틀려? 이거 왜 안 되죠? 원자핵이 그죠? 플러스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플러스는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만 몰려야지 플러스도 한쪽으로 몰리면 이건 틀린 그림입니다. 알죠? 잘하시네요. 자, 그 다음 요거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금속 막대에 가까이 했어요. 금속 막대 안에 뭐가 움직이냐? 전자가 움직일 거야. 어느 쪽으로? 그렇죠. 마이너스를 가까이 했네. 난 마이너스 싫어. 자, 전자들이 가장 멀리 도망을 가요. 그럼 A쪽은 상대적으로 무슨 전하? 플러스가 되겠죠? 대전체와 A는 지금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겠어? 대전체와 A는 인형. 그쵸? 자, 그리고 이 은박 9는 얘는 원래 중성이었다. 근데 왜 끌려오는 거냐?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쪽이 은박 9를 향하고 있네요. 은박 9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 전자가 움직여요. 어느 쪽으로? D 쪽으로. 얘가 마이너스니까 야, 나 마이너스 싫어. 최대한 멀리 몰려요. 그럼 C 쪽에는 플러스만 남아요. 그럼 C가 플러스 D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역시 인력에 의해서 지금 끌려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 물체는 몇 개입니까? 누구? A와 C. 그러니까 AC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AC는 막대의 한 부분이니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 부분은 금속 막대와 은박구. 정전기 유도는 양끝이 다 일어난 거예요. 양끝이 반대되는 종류의 전하를 다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A만 정전기 유도다, B만 정전기 유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이 양쪽의 정전기 유도가 다 일어난 거고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 물체가 막대하고 은박구 두 개인 거지. 이해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은박구 두 개를 매달아 놨더니 지금 이렇게 가까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 하죠. A와 B는 전하를 띠고 있다. A와 B는 둘 다 전하를 띠고 있었다. OX. 만약 A와 B가 둘 다 전하를 띠고 있었다면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건데? 그죠? 둘이 반대니까 땡긴 거잖아요. 하지만 꼭 둘 다 전하를 처음부터 띠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나?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둘 중에 A만 전하를 띠고 있었던 거야. A만 플러스를 띠고 있었어. B는 전하를 원래 안 띄었었어. 근데 A를 매달아 놨더니 B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기에 플러스가 있네? B 안에 있는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몰려?
A에 가까운 쪽으로 몰려.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은 플러스만 남아.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B 안에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 그러면 A와 요 가까운 쪽 마이너스가 인력이 작용하여 끌어당겨. 즉, 둘 중에 한 놈만 전하를 띠고 있어도 이 모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 한 놈은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수 있잖아. 그지? 꼭 둘 다 처음부터 전하를 안 띠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뭔 얘기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전화로 대전된 거 찾을 수 있죠? 지금 A, B, C, D 다 따졌으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보자. A와 B가 붙어있어요. 근데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서 자, 전자는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전자요. A와 B는 금속 구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전자가 많아요. 어느 쪽으로 몰려요? A. B에 있던 전자들까지 다 A 쪽으로 몰린단 말이야. 왜? 붙어있기 때문에 전자가 건너올 수 있어. 그래서 B에 있던 전자들까지 A 쪽으로 다 몰렸으므로 B는 지금 무슨 전하를 띈 상태겠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상태에서 A와 B를 띄워놓고 대전체를 치워버리면 A는 무슨 전하를 띄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B는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어 둘이 반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붙여놓으면 마치 하나의 물체처럼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도 할 수 있구나 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시면 54페이지의 유제 1번 요거 한번 보실래요? 자, 지금 대전되지 않은 그 검정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한 거야. 여러분, A, B, C가 띄는 전하의 종류를 한번 따져봅시다. A는 플러스. A는 플러스, B랑 C는 B, C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 지금 A에서 B, C.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A는 플러스, B, C는 마이너스를 띄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이 진짜 높다니까요. 어디에 전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여 누구는 플러스가 되고 누구는 마이너스가 됐다. 이걸 다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금속판, 금속박 헷갈리지 마시고 이름. 그러면 유제 2번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금속판에 손가락을 댈 예정이에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판과 박이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요? 판은? 마이너스. 판은 마이너스, 박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내가 여기에 손가락을 댈 거예요. 요렇게 갖다 붙입니다. 손가락을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자가 어떻게 이동해요? 그 플러스가 손가락.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그 손가락에 있는 마이너스가 손가락의 마이너스가 금속판으로 몰려옵니다. 금속판에 마이너스가 더 몰려요. 자, 손가락을 대고 있을 때는 박은 어떤 상태죠? 손가락을 대고 있을 때는 박이 오므라진. 그쵸, 오므라든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가락도 치우고 대전체도 치우면 이 검정기는 어떤 상태가 돼요? 이미 대전된 무엇으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박이 다시 벌어진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됐습니까? 너무 잘하는데. 자, 그러면 손가락을 댈 때 생기는 현상 1번 금속박은 오므라든다. 맞아요? 틀려요?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대고 있을 때는 박은 무조건 오므라들어 있다니까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대면 박이 오므라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또 옳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박이? 자, 그렇죠. 내 손에서 검정기로 지금 전자가 들어가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박이 오므라들어 있는 건 손가락을 대고 있을 때 무조건 박은 오므라든 상태라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냐? 손가락을 대고 있을 때는 무조건 박이 중성을 띠기 때문이에요. 박은 손가락을 대고 있을 때는 대전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중성입니다. 그 순간에는. 알겠죠? 반드시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오케이. 너무 잘하는데? 자, 학습지를 한번 채워봅시다. 원자는 중심에 무슨 전하를 띠는? 플러스. 원자는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무엇과? 원자 핵과 주변을 돌고 있는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플러스는 움직일 수가 없고 마이너스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켰어. 두 물체는 서로 같은 전하를 띠는 거야? 다른 전하를 띠는 거야? 마찰시킨 두 물체는 같은 전하를 띨 수가 없죠? 왜냐면 한 놈은 잃고 한 놈은 얻기 때문에 전자를. 자, 그러면 이를 마찰전기라 한다. 마찰전기가 생기는 원인? 누가 움직이기 때문이야? 전자. 그렇죠.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잃은 애는 플러스를 띠고 얻은 애는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찰시킨 두 물체는 같은 전하를 띨 수가 없다. 자, 전자를 잃어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를 띠므로 마찰시킨 두 물체 사이에는 항상 무슨 힘이? 인력이 작용하고요. 두 물체가 띠는 전하량의 크기는? 그죠? 왜냐면 잃은 만큼 없기 때문에 부호는 반대지만 전하량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구나. 자, 중성인 물체가 이렇게 문질러서 전하를 띠게 됐어. 뭐라 그러죠? 대전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된 물체는 대전체라고 합니다. 자, 요 밑에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 즉 플러스가 되기 쉬운 순서로 나열을 하는 건데요. 내가 A랑 B를 마찰시켰더니 A가 플러스가 되고 B가 마이너스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풀, 이쪽을 제가 말하고 쓰고요. 여러분 A와 B만 놓고 봅시다. A가 B보다 플러스가 되기 쉬운 거죠. 그러면 A가 B보다 플러스에 가깝겠네요. 일단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누구를 마찰시켰어? CB를 마찰시켰더니 C가 플러스가 되고 B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C하고 A 사이 관계는 모르니까 일단 C가 B보다 더 플러스에 가깝다는 것만 알겠네요. 그죠? 일단 이쪽에다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 맨 밑에 C와 A를 마찰시켰네요. 그랬더니 C가 풀이 되고 A가 마이너스가 됐으면 C는 A보다 더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더 플러스에 가까운 쪽에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이제 D만 남았어요. D는 B랑 마찰시켰을 때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럼 D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B보다 더 마이너스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나열하면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 플러스가 되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한 게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서 가장 대전되기 쉬운 두 개를 골라봐라 그러면 C와 D가 되는 거죠.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대전이 되기 좋은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마찰전기 현상 아까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전기 그렇게만 쓰면 안 되고 예시. 그죠? 빛의 머리카락이 달라붙었다 뭐 이런 거. 또는 랩이 그릇에 달라붙는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중에 뭐 아무거나 두 개 쓰시면 돼요. 스타킹에 치마가 달라붙었다 뭐 이런 것들. 혹은 스웨터를 벗었더니 찌직찌직 소리가 나더라. 이런 것들 중에 아무거나 두 개 쓰시면 됩니다. 좋아요. 아우,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전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즉 대전체가 뭐야? 전하를 띠는 물체잖아요.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불러? 전하를 띈다는 게 뭐야?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는 애들끼리 힘이 작용하는 거. 무슨 전기력. 그렇죠. 근데 전기력에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는 거예요. 자,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 하며 전하의 양이 어떨수록 세게 작용해요? 당연히 많을수록. 대전이 강하게 될수록 전기력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대전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어떨수록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겠어? 그렇죠. 가까워야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겠지요. 대전도 강하게 되고 거리도 가까워야 힘이 강하게 작용하겠구나.
자,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양 끝이 풀말을 띠게 돼요. 무슨 현상? 무슨 현상? 대리죠. 야, 잊어버려.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양 끝이 풀말을 띄어. 5글자.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정전기 유도. 자, 그리고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 먼 쪽이 같은 종류를 띠기 때문에 항상 둘 사이엔 인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쪽이 반대 전하를 띠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정전기 유도가 나타나는 이유를 쓰래요. 어떻게 써야겠어요? 금속 막대는 대전되지 않은 막대를 말해요. 금속 막대의 전자가 대전체의 무엇을 받아서? 전기력에 의해. 인력일 수도 있고 청력일 수도 있어요. 금속 막대의 전자가 대전체의 전기력에 의해 막대의 양 끝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막대 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력을 받았으면 가까운 쪽으로 끌려올 것이고 청력을 받았으면 먼 쪽 끝으로 밀려가겠죠. 어쨌든 양 끝으로 가니까 이렇게 반대 종류의 전하가 된다. 이게 정전기 유도예요. 됐나요? 자, 뒷장으로 갑니다. 검전기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건데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검전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금속판은 플러스이고 금속판은 마이너스. 그러면서 박이 지금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어? 그렇죠.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를 표시하라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겠죠. 전자가 금속판에서 밖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나 서술형으로 이런 모양을 그리라고 했을 때 이런 것 갖고 트집을 잡을지 모르겠는데 요 위쪽에 있는 금속판의 플러스 개수하고 아래쪽에 있는 박의 마이너스 개수를 똑같이 맞춰 그려줘야 돼요. 왜냐면 위에 있는 전자가 밑으로 도망을 온 거기 때문에 잃은 만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도 똑같아야 되고 양쪽 금속 박에 있는 마이너스 개수도 양쪽에 똑같이 나눠서 그려주셔야 돼요. 혹시 이런 것까지 감점 요인이 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수까지 좀 맞춰주면 좋습니다.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이미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를 만들고 싶어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어요. 1번 이미 플러스인 검전기를 만들고 싶어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아예 붙여요? 아예 붙여? 마이너스 대전체를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붙이고 일단 그렇죠. 만약에 플러스로 플러스를 만들 거면 플러스 대전체를 아예 붙이면 돼요. 대전체를 금속 판에 접촉시키면 돼요. 아니면 플러스를 만들 건데 대전체가 마이너스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가까이 한 다음 손가락을 대는 거죠. 그죠? 아우 좋습니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건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금속판에 가까이 한 후 금속판에 손가락을 접촉시키면 돼요. 아예 똑같은 전화로 만들 거면 갖다 붙이고 반대 전화로 만들 거면 가까이 한 후 손가락을 대시고 이 2가지 방법을 쓰시면 돼요. 잘 놀았어요? 시험 끝나고? 오지게 놀았죠 아주? 연휴에 그냥 신나게 놀았죠?
왜 연휴가 끝나고 나니 꿈만 같냐? 여러분 앞으로 중간중간 놀 수는 있겠지만 내가 놀 수 있다는 마음은 접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간중간 즐겨. 어쩔 수 없어. 앞으로 할 일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야? 자, 쓰셨으면 12번으로 갑니다. 마이너스로 이미 대전된 검정기예요. 이미 마이너스로.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더 벌어졌어요. 그럼 이 대전체는 무슨 전화를 띄고 있었던 걸까요? 마이너스. 그죠? 가까이 했는데 더 벌어졌으면 대전체랑 똑같은 걸 띄었다는 얘기죠. 가까이 했는데 오므라들었으면 반대를 띄었다는 얘기고 아주 좋습니다.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 3가지나 있었어요. 1번 얘가 과연 대전이 됐나 안 됐나 그죠? 이거 알 수 있어요. 물체의 대전 여부 이렇게 말해요. 대전이 됐나 안 됐나만 알고 싶으면 중성 검정기만 있으면 돼요. 그죠? 가까이 했을 때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만 보면 되니까 대전 여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째 대전된 전하의 종류도 알 수 있어요. 종류를 알려면 중성 검정기로는 안 돼요. 그죠? 이미 대전이 된 애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대전된 전하의 양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중성 검정기만 있어도 돼요. 가까이 했을 때 많이 움직일수록 대전이 강하게 된 거구나. 이렇게 그냥 따지는 겁니다. 3가지를 할 수 있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요 프린트는 다음 주에 암기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